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39차 다시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러 가는 날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먹는 약을 먹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왠지 이번에는 그래도 난포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요즘 계속 제가 좀 몸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서 배태기도 겸해서 체크를 하는데 한동안 막 공난포 나오고 수정 10회 나올 때 배태기가 아예 막 0, 0.1 이렇게 나온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일주일 약 먹고 나서 배태기가 조금 이제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주기마다 좀 다른데 요번 주기는 그래도 뭔가 느낌에 약에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때그때 틀려요,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약에 반응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나저나 근데 제가 저희 집이 좀 더운 편이거든요. 보일러 안 틀어도. 집에서는 엄청 더워가지고 되게 얇은 옷을 입고 왔어요. 더울 줄 알고. 근데 막상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근데 또 병원 갈 시간이 또 위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뭐하고 하면 너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얇은 옷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팔 티 하나에 얇은 뭐 이렇게 가디건 비슷한 걸 입었는데 이게 거의 여름용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얇은 거 입고 나왔는데 큰일 났어요. 너무 추워요.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저번에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보고 나서는 자격증이 며칠 안에 바로 왔는데 이번에 양식 조리 기능사 시험 보고 나서는 바로 자격증 신청을 했는데 여태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무슨 기술 자격인가 아무튼 무슨 자격증 시험이 몰려가지고 명절도 끼고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데 좀 불난 것도 영향 있는 것 같아, 국가기관들. 그래서 아무튼 지금 3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격증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름 고생했는데 손에 자격증을 쥐어봐야지 이렇게 자격증 땄구나 실감이 나잖아요.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튼 올 여름은 자격증 2개 따는 걸로 마무리 잘했고 이제 가을인가 보다 했더니 이제 또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가을 없이. 아, 진짜 춥네요. 그동안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병원 가면서 영상 찍으려니까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게 체감하는 게 이제 매출이 아예 예전에 반토막 한번 나고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알리 테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조금 타격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없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뭐 배태기 임태기 파니까 사실 누가 중국 거 안 쓰잖아요. 배태기 임태기는 중국의 OEM을 맡긴 상품이 대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 자체 브랜드는 쓰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뭐 알리 테무 영향은 없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자연 임신 시도를 좀 하다가 보통은 난임병원을 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TV에서 이렇게 뭐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자꾸 방송을 해서 그런지 뭐 몇 달 해서 안 되면 바로 난임병원을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태기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다낭성이라던가 좀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는 본인 호르몬 문제 때문에 배태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태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병원 가서 뭐 과배란 초음파를 본다던가 난포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태기 매출이 점점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뭐 배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 선수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피트니스 선수복도 옛날에는 저희가 거의 독점까지는 아닌데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업체가 많이 없어서. 근데 요즘은 업체가 막 수십 군데 생겨서 너무 노나먹기를 하니까
이것도 옛날만큼 재미가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하는데 다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라는 게 진짜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만큼 못 본다고. 돈을 벌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좀 신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을 옛날만큼 못 버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영상미나 뭐 기획 구성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뭐 노메이크업에 대본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 이게 시험관 시술 브이로그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뭐 일상 브이로그가 진짜 없잖아요. 그냥 말로써 이렇게 라디오처럼 얘기하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 어디를 안 가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어디를 잘 안 가. 그냥 집 사무실 가끔 밥 먹으러, 뭐 이게 다거든. 그러니까 뭐 사람들처럼 뭐 예쁜 커피숍도 자주 가고, 뭐 이렇게 여행도 자주 가고 하면 올릴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이 진짜 무료한 반복? 그냥 사람만 가끔 만나는 게 다기 때문에 올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갈 때 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병원 갔다 오면서 뭐 초음파를 봤는데 어떤지, 요 정도가 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관을 했던가 아니면 시험관을 하려고 계획하던가, 뭐 시험관을 하는 가족이 있던가 등등, 이런 사람 외에는 제거 유튜브를 볼 재미가 없죠. 뭐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시험관을 하지 않은 이상, 시험관을 해보지 않은 이상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유튜브도 약간 구독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50명 정도만 더 차면 4,000명인데 이 4,000명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걸로 따지면 만 5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만들어 놓고 중간에 안 한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그냥 제대로 열심히 한 게 한 만 4년 정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뭐 몇 주년 기념 이런 문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몇 년 했는지도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알림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몇 주년 기념 알림 이런 게 와가지고 알게 됐는데, 아무튼 유튜브도 한지 벌써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이미 시험관으로 애기 낳아서 육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직도 저처럼 같이 시작했는데 여전히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각자 때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과정을 1년, 2년 하면서 다들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같이 완전 고차 쓰거나 나이가 많으면 완전 시한부 인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폐경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들겠죠. 아직 뭐 나이가 20대 30대면 앞으로 살 날도 많고, 난자가 그래도 그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니까 40대 난자들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병원을 가고 있고, 일단은 너무 춥습니다. 옷을 집에서는 엄청 더워가지고 요즘 뭐 갱년기 증상처럼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너무 덥게 입기는 좀 뭐한 거예요. 또 땀 삐질삐질 흘릴까봐. 그래서 일단 얇게 입고 하는데 완전 너무 춥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오늘. 너무 추워요. 일단 병원 갔다 와서,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신이 안 나는데, 일단 병원 갔다 와서 뭐 주사 처방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오늘 병원 가서 초음파를 봐야지 아는 거니까 병원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보고 잠깐 그 병원 옆에 싼 야채 가게에서 장 보고 지금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배태기를 했는데 배태기 수치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배태기를 한 것도 뭔가 느낌에 배란이 빨리 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배태기를 어제 해봤거든요. 근데 배태기가 수치가 그저께인가는 완전 수치 안 나오다가 어제부터인가 수치가 올라가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왠지 느낌이 배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배란
되기 며칠 전부터 그런 불편한 감이 벌써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번에 난포가 좀 빨리 자라려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병원 도착했는데 대기가 앞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줄이 너무 긴 거예요. 화장실 간 사이에 간호사가 빨리 진료실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제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료 바로 보고 초음파를 봤는데 선생님 보기 전에 이번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번에는 더디게 잘하진 않을 것 같다. 좀 잘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좀 빨리 자라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간호 환자분들 중에 그런 난포 자라는 느낌을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하나가 거의 컸대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채취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먹는 약 일주일 먹고 지금 과배 주사 오늘 내일 쓰거든요. 오가루투란하고, 그러니까 IVFM 150씩 이틀 쓰고 오가루투란 이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주사를 맞아요. 난포 터지는 주사 오비드렐 2개랑 데카페틸 2개. 그리고 수요일날은 약 없고 질정만 쓰고 이제 목요일날 채친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은, 그러니까 제 처음에 예상은 뭐 11월 초에나 채취하겠지 싶었는데 이번에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네 싶었어. 왠지 빨리 자랄 것 같았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저께 몸살 비슷하게 몸이 너무 죽겠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다리 부종이 그때 이식하고 난 이후로 계속 부어있는데 그 부종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간만에 마사지샵 가가지고 전신 마사지 70분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하면 70분짜리가 5만원, 60분짜리가 45,000원이야. 근데 10분 차이인데 이제 5,000원이 비싼데, 이제 하체 쪽 있잖아요. 종아리에서부터 발 마사지를 아로마 마사지로 해주더라고요. 전체는 건식인데 이제 종아리하고 발만 이제 아로마로 하는데 엄청 개운하더라고요. 마사지 받는 중간에도. 근데 딱 마사지 받고 그날 저녁부터 하체 부종이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간만에 가벼운 거예요. 계속 막 과배란 하고 뭐 이식하고 그러면서 다리가 너무 부종이 심했는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왠지 배란이 좀 빨리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뭐 채취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너무 배란이 더디고 뭔가 좀 계속 위태위태한 느낌이어서 이번에는 그 에어 스태퍼라는 걸 사가지고 이제 밥 막 먹고 한 30분 뭐 10분 정도만, 5분? 10분 정도만 종아리 근육을 써주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는 거를 방송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안 눕고 혈당 스파이크 오지 말라고 한 10분 정도씩 에어스태프를 가볍게 탔어요. 뭐 길게는 못 타겠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뭐 에어스태퍼도 타고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주면 그 주기에 뭔가 결과나 과정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심한 다이어트만 아니면.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한동안 이제 마사지를 꾸준히 받다 보니까 별 변화를 못 느낄 때 아예 마사지를 쉬었다가 요번에 간만에 전신 마사지 받고, 그리고 에어스태퍼를 밥 먹고 나서 한 5분 10분씩 이제 혈당 스파이크 오지 말라고 탔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난포가 빨리 자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리가 되게 지금 과배약을 썼는데도 되게 가볍다는 거, 이게 뭐 좋은 신호면 좋겠는데 일단 채취를 해봐야지 결과를 봐야지 아는 거니까 일단은 어쨌든 난포가 느리게 자라면 몸도 힘들지만 문제는 제가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게 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원금이 끝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주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게. 근데 이번에는 먹는 약 일주일에 과배란 주사 이틀이기 때문에 비용이 중간에 두세 번 갈 게 빠지면서 비용 절감이 엄청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제발 채취가 잘 됐으면 좋겠다. 비용 부담도 줄인 만큼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약을 안 써도 빨리 자랐던 것들은 보면 그동안 저만의 통계로 보면 상태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약값이 좀 적게 들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거. 왜냐면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MBTI도 ESFJ라고 해서 저는 F지만 감성적인 거보다 현실적인 게 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T냐고 물어볼 때도 있는데 저는 F는 맞아요. 확실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완전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비용 절감이 많이 돼서 좀 기분이 좋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틀 잘 지내보고 이제 목요일날 채취니까 근데 이제 목요일날 채취하면 만약에 신선을 할지 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목요일날 채취를 하면 만약에 배아 상태가 좋으면 토요일날 이식을 할 거예요 보통. 근데 만약에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좀 느리게 분열한다 그러면 월요일날 이식해요. 그러니까 2일배 아니면 4일배로 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니까 냉동하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선생님 그러더라고. 배아 상태가 괜찮으면 하나라도 이식을 하자고 하는 편인데 만약에 배아 상태가 안 좋으면 냉동했다가 더 모아서 하시죠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표정이나 말투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워낙 꽂혔으니까 강압적으로 저한테 뭔가를 이거 합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선생님이. 근데 본인 의견을 존중하겠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을 그래도 듣는 게 현명한 편이거든. 그래서 일단 눈치를 봐야 돼. 하나라도 이식하자고 하면 배아가 좋은 거고 안 된다 모아서 하자 그러면 100% 안 좋은 거거든. 일단은 저는 진료 잘 보고 지금 출근했다가 제 집에 일찍 가서 좀 쉬든가. 해독 주스 재료를 오늘 샀어요. 그 병원 그 옆에 야채 가게가 현금으로 하면 엄청 싼데 현금밖에 안 받는데 양배추가 우리 동네에선 한 통에 막 4,000원 막 3,000원 이러는데 양배추가 한 통에 1,000원인 거예요. 그 대신 껍데기를 안 벗겨 놓은 양배추. 근데 들어보면 알거든요. 양배추가 딱 들어서 가벼우면 속이 비어가지고 별로예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묵직하니 단단하다 그러면 그건 좋은 양배추거든. 껍데기는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빼도 세 덩어리에 3,000원이면 괜찮더라고. 그래서 때마침 해독 주스 떨어질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양배추 3통에 토마토하고 이제 브로콜리는 안 팔더라고. 그래서 브로콜리는 동네 가서 이따 퇴근하는 길에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독 주스 재료를 좀 간단하게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취하기 전에 그냥 후딱 해버릴까 싶어요. 그리고 내일은 갑상선 정기검진 하는 날이라서 일주일 전에 피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결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듣고 이상이 없으면 약이 계속 같은 용량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뭔가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약 용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일 끝나고 오후쯤에 갑상선 병원을 간다는 거. 진짜 이번에 채취 좀 잘 돼서 신선이식 했으면 좋겠어요. 전 냉동하면 수치가 아예 안 나오고 임태기도 아예 깨끗한 한 줄 이럴 때가 많았어요. 냉동으로 2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신선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뭐 화유되긴 했지만 2줄 보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착상 시도라도 하는데 냉동은 아예 깨끗한 한 줄인 적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하나지만 좀 상태가 좋아서 신선이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최악의 상황만 면하자 뭐 이런 거지. 공난포만 아니면 된다. 수정 잘 되라 뭐. 배아 등급까지도 안 바래. 이제 수정만 되라 해요 이제.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